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밴드리더 이동우입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밴드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밴드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남대위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밴드에 오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정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밴드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선불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아직까지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정말 제목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곧 잘못 얘기하면 이것은 곧 수용된다는 뜻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보다는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져가서 해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조강한 남양주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건이 남양주시의 사권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저는 저 논밭이 제 사권역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주민들이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가져가서 개발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권 쪽, 신월리 쪽에 제 친한 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발전이 된대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걱정을 좀 했었지요. 언젠가는 이 토지는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왕숙 신도시가 발표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요. 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한다.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떨 때 해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럴 때 해제가 됩니다. 첫 번째, 국책사업,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복주택이다, 뭐 보금자리주택이다, 신도시다, 뭐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은 많은 빌딩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서 발전을 하겠지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수용을 해가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즉 땅 장사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그 자리는 이제 지목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뭐 일종 주거지역 막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국책사업, 공공사업에 의해서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해제된다는 뜻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숙 신도시 뭐 지금 주민들 3기 신도시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켜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켜서 대지를 만든 다음에 수용을 해간다라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수용을 해가서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지목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책사업, 공공사업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현안 사업. 그러니까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뭐 도로를 짓는다든가 뭐 관공서를 갖다 집어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제 시도지사에게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과 똑같이 수용을 해 가서 그 자리는 많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토지주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수용을 해 가는 경우지요. 물론
시도지사한테 부여를 했다고 해도 국토부의 어떤 사전 심의가 있어야 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 총량이 있기 때문에 30만 제곱미터 이하면 시도지사가 무조건 다 풀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왕숙 1, 2지구, 진접, 양정 뭐 다 했기 때문에 해제 총량이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면 무조건 다 푼대. 그러니까 내 것도 풀 수 있어. 이런 어떤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이 푼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역시 1번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수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시장이 풀고 국가가 풀고 그럼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단 미비합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있죠. 왕숙지구 여러분 3기 신도시에서 30만 가구를 들어선다 그러는데 30만 가구 얘기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어떤 경우? 집단 취락주거입니다. 3기 신도시 30만 가구 얘기하는데 집단 취락주거 20가구 이상. 그것도 멀리 분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평에 10가구 정도가 모여있는 밀도 조건으로 20가구 이상이어야 됩니다. 남양주는 이제 조정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해제 가능한 면적은 20가구도 이렇게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청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아마 30호 가구 이상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 20호 가구 이상 2006년도인가 이때 해제되기로 해서 지금 많은 취락지구는 좀 웬만큼은 좀 해제가 다 됐고 다시 이제 뭐 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벌써 다 맞는 지역들은 다 이제 해제를 했겠지요. 자, 집단 취락지구 글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30가구에서 20가구,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주민한테도 해제를 직접 시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30만 가구를 얘기하는 정부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 20호 가구 이상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고 정말 코끼리 정말 발톱 밑에 아주 조그마한 파리 하나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해제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기타 단절 토지와 간통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도로나 철도, 하천 같은 걸 만들고 단절된 토지 3,000평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지를 관통하는 어떤 그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하고 난 뒤에 300평 이하의 해제 면적이 남아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관통대지로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경우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조금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해제 분량의 정말 많은 것들은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현안사업 이럴 때 해제가 됩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답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가 답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완화돼야 됩니다. 즉 보존 가치가 없고 풀한 폭이 하나도 없는 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시켜주지 힘들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주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줘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자꾸 저 사람은 왜 자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뭐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정치인과 그리고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꽁꽁 숨겨놓고 그 길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꼭 숨겨놨다가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꺼내서 정말 국책사업이다, 지역 현안사업이다 이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킵니다.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볼모를 잡고 계속해서 자기네들만 가져가서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조금씩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코끼리 앞에 비스켓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답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 뉴스를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전 10시인가요?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만 가구 중에서 19만 가구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었죠. 남양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왕숙 1지구와 2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내 땅은 건물이 들어서고 많은 발전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뺏긴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현실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대지를 만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면 불만이 없겠죠.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그야말로 감정가에 1.5%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토지를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00만 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9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거의 반을 상납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투자하고 내가 돈을 벌면 국가에서는 동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의 반을 가져갑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럼 반대로 내가 투자한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생겼다라고 그러면 내 토지를 가지고 반을 가져간 것처럼 국가도 역시 시세 차익의 반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는 우리에게 정말 절망을 줍니다만은 반대로 이런 발표는 우리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사진 때문에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요 뉴스컷이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5년도 5월달인가요? 45년 그린벨트 입지 규제 대폭 완화. 이때 훼손지 정비 사업이 나온 겁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무슨 캠핑장이나 뭐 무슨 훼손지 정비 사업, 캠핑장,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뭐 박물관 뭐 이런 것은 좀 막았죠. 그리고 캠핑장 이런 것도 허가를 해줍니다. 아마 올해도 하남이 뭐 한 5군데 정도 해제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남양주도 몇 개 될 겁니다. 아주 조금씩 해줘서 그렇지 주민들에게는 자기들도 미안해하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조금씩 혜택을 주는데 대폭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여러분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편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해제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완화가 돼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지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행복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그것은 다음 편에서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가가 수용해서 국가가 가져가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수용해 갈 거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주민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화장실도 못 짓게 합니다. 거기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이런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에게도 삶과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밴드리더 이동우였습니다.